안녕하십니까, 문시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진기능사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기에 대한 강의를 해볼 건데 사진기능사 필기는 사실상 90% 이상이 암기입니다. 사실 암기인데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누가 옆에서 얘기를 좀 해주면, 설명을 좀 해주면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진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주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사진기능사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추어로 이제 사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교양 삼아 들어서 좋을 거예요. 들어서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학교에서 대학교나 아니면 교양 강좌 같은 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거를 좀 들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한 책은 사진기능사 필기 서적 중에는 사실 이게 독보적이에요. 거의 포토뱅크에서 나오는 포토뱅크라는 책. 요거는 화소라는 도서출판 화소에서 나온 책이네요. 포토뱅크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내용은 이제 사진용어 대사전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못 구하실 거예요. 이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 사전, 용어를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진기능사 필기.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사진이란, 그다음에 사진의 역사,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의 역사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은 이제 한자로는 백길사와 참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사진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영어로는 포토그래피라고 쓰는데 요거는 그리스어의 포스라고 이제 빛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포스. 그다음에 그리다라는 뜻이라는 이제 그라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보면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고, 이제 사진 용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보면은 사진은 진짜를 베껴내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사진의 역사를 얘기하기 앞서서 맨 처음 얘기해야 될 거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건데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가 뭐냐면 어두운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 깜깜한 방에 한쪽 벽에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빛이 반대쪽에 맺히겠죠. 그쵸? 근데 이때 그냥 빛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그 풍경이나 물체나 이런 것들이 이 반대쪽 벽에 맺힙니다. 보여요. 이쪽 반대쪽 벽에. 이게 바늘구멍 사진이랑 같은 원리인데, 구멍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반대쪽에 희미하게 그 바깥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보여요. 이걸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고, 기원전 4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을 해서 개기일식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기일식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겠죠. 지금은 뭐 카메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짙은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걸 쓰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원전 4세기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기술이고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조금 이제 개량을 거쳐갖고 중세 시대 때는 바늘 구멍 대신에 렌즈를 달아서 조금 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게끔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사람 보면은, 밑에 이제 그림 보면은 여기 요 그림인데, 이제 지금 좀 가려서 안 보이죠? 제가 가려갖고 잠시만요.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밑에 이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위쪽으로 반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유리를 놓고 그 유리에 올라오는 이제 상을 그 위에 종이를 덮은 다음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로 보이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종이에 옮겨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스케치 도구로 중세시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도 만든 겁니다. 이게 원조격이에요. 자, 이제 헬리오그라피라는 세계 최초의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26년 프랑스의 니엡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름은 니엡스일 수도 있고 니에프스일 수도 있어요. 외래어기 때문에 이제 좀 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엡스라는 사람이 아스팔트를 이용을 해서 유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요. 우리 아스팔트 우리 저기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유제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감각 유제. 이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필름이 되는 거고. 자, 이 감각 유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고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실을 카메라 옵스큐라로 만들어요. 완전 깜깜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창문 쪽에 바깥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희미한 이제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진이에요. 최초의 사진. 그래서 이 본인의 작업실의 창밖을 8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그라피를 세계 최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를 세계 최초의 사진이라고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다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사진법이 또 발명이 돼요. 다게레오 타입은 은판 사진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1831년에 비슷한 시기죠. 니엡스하고. 니엡스는 1826년, 이 사람은 1831년. 니엡스가 사진을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 이 다게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가 니엡스가 조금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다게르 타입이라는 사진술이에요. 그래서 이 다게르 타입은 은으로 된 금속 판에다가 요오드 증기를 이제 쐬주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 은판이 요오드와 은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판에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에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빛에 노출이 됐겠죠. 여기 노출된 거를 수은 증기를 쬐서 이제 현상을 하고, 그다음에 염화나트륨을 이용을 해서 이 상이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끔 이제 정착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정착을 해서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1839년 8월 19일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미술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와 아라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발표가 되고,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사진의 날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사진 발명의 날 아니면 사진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을 합니다. 이제 8월 19일이 매년 사진의 날인 거예요. 자, 이때 개발한 사진은 아까 니엡스가 개발한 사진 8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촬영하는데. 이 다게르가 이제 만든 이 사진법도, 다게르 타입도 감도가 낮아서 촬영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최소 30분이에요.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사진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면 다게르 본인의 이제 초상을 이제 다게르 타입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옆에 보면 이제 이제 가구 같은 게 있죠. 기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30분 이상 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건 보면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키는, 나사로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도 있었고요. 포즈를 만드는 그런 장치도 있었다. 어쨌든 이제 감도가 매우 낮아서 촬영 시간이 길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거는 세계 최초의 사진은 뭐인가?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유제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헬리오그라피, 아니면 헬리오그라피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니엡스. 아니면 니엡스가 개발한 최초의 사진은 무엇인가? 헬리오그라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게르 타입은 다게르가 만든 사진술은 무엇인가? 다게르 타입. 음판으로 사진을 찍는 최초의 사진은 무엇인가? 다게르 타입. 다게르 타입은 무엇을 매개로 해서 사진을 찍었나? 은판.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약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다게르 타입은 음판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한 그 원판이 하나의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그 사진인 겁니다. 현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제 다게르 사진 있죠. 다게르 사진.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현상을 하면 요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을 크게 찍고 싶으면 음판을 큰 거 써야 돼요. 그다음에 작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음판을 작은 거 써야 돼요. 요렇게 만드는 사진이었다. 그래서 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칼로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칼로 타입은 영국 사람인 탈버트가 개발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은판 대신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 사람 나름 개발한 유제를 이제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하고, 그 도포를 한 이제 종이에다가 무언가 물체를 올려요. 물체를 올린 다음에 빛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현상을 하면
이 물체의 모양이 그대로 이 종이에 배겨 나오는 그런 거를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포토제닉 드로잉만 한 게 아니고 이 유제를 가지고 카메라 옵스큐라에다 집어넣고 촬영을 또 합니다. 촬영을 하면 사람이 찍히는 거죠. 이제 옆에 있는 이 탈보트의 초상도 칼로타입을 갖고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탈보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자기가 개발한 칼로타입을 갖고 본인의 초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다. 근데 이 종이가 아까 다게르는 그냥 음판의 사진이 그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양화로. 근데 이 칼로타입은 음화로 찍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보이죠, 빛이. 그러니까 반대의 화상이 나오죠, 네거티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슨 상인지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인화 과정을 통해서 포지티브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보죠, 사진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화와 양화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칼로타입에서. 그래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존재를 했다. 자, 그리고 인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종이잖아요. 종이 이제 반투명하기 때문에 이 반투명하기도 하고 이제 음화를 양화로 바꾸는 이 인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화를 하면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사진을 복제가 가능한 사진을 만든 사람이 탈보트입니다. 그것이 칼로타입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탈보트에 의해서 개발된 사진은 칼로타입. 요런 답이 나올 수 있고, 종이를 베이스로 해서 복제가 가능한 사진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탈보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진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칼로타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런 포토제닉 드로잉,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제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브로타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콜로디온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콜로디온 습판법이라고도 합니다. 습판법. 습기가 많이 있는 판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습판법이에요. 자, 영국 사람인 아처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를 베이스로 사용했고요. 유리에 이제 요오드와 은을 이제 도포를 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유제들의 화학적 성능이 좋아져서 5초에서 10초 정도면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까 이제 다게르 타입 같은 경우는 30분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암브로 타입,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촬영이 가능하게끔 이제 짧아졌습니다, 촬영 시간이. 자, 유리가 원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종이로 만든 칼로 타입보다 유리에다가 도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옆에 있는 이 사진도 이제 아처의 사진이에요. 본인 사진인데 이것도 이제 암브로 타입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칼로 타입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이 됐다. 자, 이 습판법은 유제가 완전히 건조가 되면 촬영할 수가 없어요. 이 습기가 존재해야지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갖고 다니면서 유리에다가 이 유제를 바르고 그대로 카메라에 집어넣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사진을 만들기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조되면 촬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여기는 제가 롤필름이라고 하는데 롤필름이 아니고 건판이라는 기술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롤필름 직전에 이제 그 건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암브로 타입이 주류 사진 술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롤필름 이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사진법이 암브로 타입, 콜로디온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습판법을 이제 유리 베이스를 유리에다 이제 유제를 도포해서 촬영한 사진술은 무엇인가? 그래서 암브로 타입이나 콜로디온 습판법, 콜로디온 프로세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처에 의해서 발명이 된 사진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는 그리고 건조되면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도포를 해서 촬영 직전에 도포를 해서 촬영했던 사진술은 무엇인가? 그래서 콜로디온 습판법, 암브로 타입 이렇게 되고, 콜로디온 습판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건조가 돼도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틀린 답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 내용은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롤필름이 나왔는데 요 앞에 이제 건판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건판은 건너뛸게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용된 게 너무 짧아서 이제 건판은 사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유리에다가 이제 건조된
유죄를 도포를 해서 촬영한 게 건판이긴 한데 이제 건판보다는 롤필름이 더 유명하고 오래 쓰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 롤필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롤필름은 뭐냐면 이제 필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모두 다 알고 계신 필름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걸 롤필름이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이 칼로 타입을 제외하고는 다 유리판이나 은판을 사용해서 이제 휘어지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휘어질 수 있는 이제 필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젤라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게끔 개발이 된 필름이고요. 자,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한니발 굿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스트만 코닥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필름을. 근데 이제 요거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 알게 된 건데 한니발 구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롤 필름이 개발이 됩니다. 자, 롤 필름은 이제 요렇게 이제 감아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 촬영이 가능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사진들은 원판이 있으면 그 원판을 한 장 넣어서 찍고 그 판을 빼고 다른 판을 또 집어넣어서 찍어야 됐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밖에 못 찍었겠죠. 근데 롤필름은 이렇게 말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촬영하면 이게 감잖아요. 감아서 찍고 감아서 찍고 감아서 찍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찍을 수가 있었고 이 롤필름이 개발이 되면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롤필름을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촬영한 거를 빠르게 돌려서 상영하는 게 영화니까 이 롤필름이 영화에도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 롤필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이스트만 코닥, 우리가 알고 있는 코닥 있죠, 코닥 필름. 그 코닥,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트만 코닥사가 옆에 보이는 이제 정육면체 이제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 있죠. 옆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이 카메라가 박스 카메라라는 건데 이 박스 카메라에 필름을 집어 넣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찍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저걸 가지고 사서 가서 사람들은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눌러서 찍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상점에 와서 맡기면 여기서 필름을 빼가지고 현상을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필름을 넣어서 필름 값을 받고 다시 카메라를 주고 그다음에 현상이 된 필름과 인화가 된 사진을 이제 고객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사진의 대중화를 이뤘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뭐 이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어쨌든 이렇게 롤필름이 개발이 되고 박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의 대중화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니발 구딘 외우셔야 되고 젤라틴을 베이스로 한 촬영 법은 롤필름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젤라틴을 베이스로 했다,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진 역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의 사진 역사를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옵스큐라가 사용이 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수상기라는 이름의 작은 상자를 갖고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를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찍힌 사진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해병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쟁이었죠. 신미양요가 전쟁 중에 미국 사람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이 최초의 사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1884년에 지운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사진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진관을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업 사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기 시작한 건 1884년 지운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로 진출을 많이 합니다.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면서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하죠.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하죠.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이제 옛날 인천인 제물포에도 일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진관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대중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1895년 이제 고종 황제의 시종인 김규진이라는 사람이
천연당 사진관을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초장 사진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1884년부터 해서 1895년 요 약간 10년 정도 되는 요 시기에 지훈영이라는 사람과 김규진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여러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한반도에 사진이라는 것이 퍼지게 됐다.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진 교육은 1910년에 YMCA에 의해서 실시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이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사진협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경성사진협회예요. 그리고 29년에는 정해창이라는 사람이 광화문 빌딩에서 그다음에 서순삼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있던 조선일보 지국에서 각각 개인전을 개최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이용한 전시회 같은 게 이루어진 거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자, 이제 컬러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61년 우리는 이때 이제 사진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인데 벌써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컬러 사진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색법이라는 이제 기법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디오롱 형제라고 하는데 이제 루이 디코 디오롱, 이제 샤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들인데 1869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감색법이라는 이제 컬러 체계가 이제 다시 또 나와요. 가색법과 감색법이 있는데 가색법은 빛의 삼원색을 갖고 이제 색을 더하면 흰색이 나온다. 이게 가색법이고 감색법은 빛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제 색의 삼원색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빠지면 검정색이 된다. 이게 감색법이에요. 그래서 이 감색법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인 컬러 사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색법은 현대 컬러 사진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의 보색 관계를 갖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RGB라고 하죠. BGR, RGB라고 하는 이 빨간색, 그린, 블루 요 색깔들이 빛의 삼원색인데 이게 CMY와 보색 관계예요. 그래서 BGRYMC 블루랑 노란색은 보색 관계, 빨간색과 그린과 마젠타는 보색 관계, 빨간색과 사이안이 보색 관계예요. 이 색깔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보색 관계이고 이 빛의 삼원색이 빨간색을 빼면 사이안이 올라오고 사이안을 빼면 빨간색이 올라오고 이런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포토샵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컬러 밸런스 보면은 컬러 밸런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가색법과 감색법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녹청이라고 돼 있죠. 이게 사이안이에요. 마젠타, 노랑. 여기 보면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자,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은 빛의 삼원색이고 이 반대쪽에 있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는 색의 삼원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이 빨간색이 가면은 이 사이안이 빠지는 거예요. 자, 사이안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빠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감색법은 이런 식으로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를 너무 더 구체적으로 하기는 저도 사실은 다는 몰라요. 이제 제가 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진 찍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시험 볼 때 필요한 거겠죠. 자, 서로 반대되는 이 보색 관계의 빛을 서로 투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빛을 넣고 빼고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감색법은 카본 프로세스와 이제 삼색 카본 프로세스와 카본 프로세스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현대 컬러 사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색법. 감색법은 이제 보색 관계에서 서로 투과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디오롱의 감색법은 삼색 카본 프로세스와 카본 프로세스로 말할 수 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색 카본 프로세스를 개발한 사람은 하면 디오롱.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토크롬이라는 게 이제 1907년 이제 어거스트 형제에서 발명이 돼요. 옆에 있는 사진, 이게 비행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데 유리 건판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유리 건판에 도포를 해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인데 1907년에 이때쯤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유리이기 때문에 깨지지만 않으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필름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했던 컬러 사진으로는 유일한 기법이에요. 이게 감세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3중으로 겹쳐놓은 필름층과 3개의 필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유제층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블루층, 그다음에 뭐 레드층, 그린층 이런 식으로 특정 그 파장에 반응하는 유제들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의 각기 이제 다른 빛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필터를 중간중간에 넣어준 겁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크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3중으로 겹쳐놓은 필름층과 3개의 필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토크롬인 거예요. 오토크롬의 이제 특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 필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했던 기법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오토크롬의 특징은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름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필름이 이제 나왔어요. 1935년에 요 사람들에 의해서 코다크롬이라는 필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다크롬이니까 코닥에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1935년 이후부터는 요 오토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필름을 사용했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코다크롬이라는 필름이 나오기 전까지 컬러 사진을 만들 수 있었던 기법 중에 옳은 것은 해서 뭐 다게로타임, 칼로타임, 니엡스, 뭐 헬리오그라피, 오토크롬 이렇게 나오면 오토크롬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진의 역사였습니다. 사진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짚어드린 이 내용만 아셔도 한 4문제 정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뭐 많이 나오면 뭐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뭐 뚜껑 까보기 전에 모르니까 어쨌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진의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책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 문시장 교육 시청 감사합니다.